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 우리 주변입니다. 우리 주변에 현역이라면 현재 이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현역에도 물론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라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딱 넘어가면 내 신망 쳤다, 완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생은 끝,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은 가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정시 파이터다. 나는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 미안하지만 정시 시장은 현직 애들의 시장이 아닙니다. 정시 시장은 아시다시피 울산의대 작년이었죠? 작년에 2024년 올해죠. 올해 울산의대에 정시로 들어간 애들은 100% 재수생, N수생이었습니다. 재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재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시 시장은 재학생 파이터 시장이 아닙니다.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재학생인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시라고 하는 장을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시는 세 가지죠. 물론 예체능이 있습니다. 예체능 실기까지 있는데 요거는 7%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93%의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는 또 재밌게도 이 7%에 해당되는 예체능 시장이 거의 한 50%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체능에 대한 달란트 있는 애들이 교회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쳐다보는 거는 예체능 시기조만 아이들 뭐냐면 저 실용음악 할 건데요, 뭐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에 가 뭐 할 건데 막 이러죠. 그러면 전부 다 예체능이에요. 전부 예체능이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이 빠집니다. 우리 아이도 이 시장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스테이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93%의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입니다. 거의. 예체능 재질이 있다고 예체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1년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기웃거린다는 표현이 해야 됩니까? 접근하다가 안 돼가 돌아올 때는 많은 후회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93%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내신입니다. 그걸 보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랍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또 하나는 논술입니다. 논술, 이거는 진짜로 한 번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두고 운명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시보다 더 논술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논술에 평균적으로 이번에 논술이 지금 자료 없죠. 논술이 거의 40대 1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이더라? 인하대 아주대죠. 아주대의 첨단학과 쪽에서는 거의 660대 1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화면 보는데 660이 진짜. 이 논술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내신이 좀 딸리는 애들은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수리적 논술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논술을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교과는 내신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서 일명 학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종의 중심은 생기부에 있죠. 학생기록부에 있습니다. 학종,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 교과 학종 논술이라 할지라도 이거 플러스 요렇게 플러스와 이렇게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체제란 말은 일단은 수능을 칩니다. 수능을 치서 5과목 기준으로 국영수, 탐탐 5가지 기준이죠. 탐탐인데 요즘은 사탐론이 가능합니다. 이과에서 사탐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과다가 내가 공학 쪽으로 간다 해서 탐탐만 한다, 그러니까 과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탐, 사탐을 해도 이제는 자연계, 공학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모든 대학이 다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열어놨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사탐론 하는 애들이 지금 많이 지고, 이번에 보니까 사탐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한 과목 사탐. 원래 가탐 해야 되는데 가탐이면 부담이 되니까 사탐으로 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부분.
지금 올해에 작년 2024년 올해 지금 대학 1학년 하죠. 그리고 지금 올해 시험 치야될 고3들은 인구 배열이 인구가 올해 애들이 훨씬 많이 태어났습니다. 내년도는 비슷할 겁니다. 조금 더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확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태어났던 애들이 띠가 뭐죠? 지금 이번에 시험 치는 애들이 2006년생입니까? 2007년생입니까? 2006년생 지금 고3들 띠가 무슨 띠예요? 예? 개띠. 2007년은요? 그렇죠. 무슨 돼지 띠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애들을 많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번에 개띠 애들도 좀 애들이 많이 놓은 거는 많이 낮은 거는 그치? 황금띠에 맞춰가지고 놀라 했는데 근데 문제 좀 생겼어요. 네. 걔들이 응애하면서 바로 수능 치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이 자라서 한 19년 정도 잘해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다가 약간 증가세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년까지는 증가가 됩니다. 그 말은 수험생들이 증가가 돼요. 재학생들이 증가가 돼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그 뚝 떨어지는 애들이 지금 2015년 교육과정으로서는 마지막 이 시스템에 시험을 치야 될 고1 애들이에요. 자, 지금 중3하고 고1은 완전히 시스템 달라집니다. 제도 시스템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다음에 또 15시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왜 제가 자꾸 15시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영적 스밋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스밋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집중입니다. 3집중과 이 3집중과 공부량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왜 15시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4년 올해에 그죠? 제국 만점자가 둘이가 정시에서 만점자 둘이가 N수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N수생. 근데 한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대치동에. 그 학원이 어느 학원이었습니까? 시대인재였습니다. 시대인재가 한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시대인재가 대치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학원가의 스타죠. 완전히 스타죠. 시대인재가.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자를 내민 게 G2라는 그 학원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만점자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막 나타납니다. 시대인재를 보내면 그러면 공부에 만점자가 되느냐? 용사님 옛날에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얘한테만 가면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랍니까? 서울대 갈 만한 놈만 뽑는다. 시대인재가 딱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수능에 정시 수능에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이 그죠? 재수에 들어갔어요. 재수에 들어가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해서 재수에 들어갔어요. 이런 애들이 학원 갑니다. 학원비 얼마 받죠? 애들은 다 공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될 만한 놈들이기 때문에 일블로크는 찾아가서 저거 학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몇 등급 하던 애들이 내는 돈으로 하느냐? 네, 2등급, 3등급 그 이하로 하던 애들이 재수하던 애들이 한 등급 더 올리기 위해서 하던 아까 제가 시장 1점 올리기 위한 4천만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걔들은 무조건 시대인재 가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놈을 시대인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인재가 아니라 저 집에서 공부해도 될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과와 내신 논술이 있는데 수시가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권을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부산입니다. 부산 지방이죠. 지방은 교과 위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신으로.